오늘 큰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험회사 내근직 사원부터 현재 법인 지회 교육 담당자가 되기까지 약 16년, 17년 정도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동안 주변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담하러 오신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질문하는 제일 큰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을까? 나는 보험 앞에서만 늘 작아지는 것 같다. 나는 보험의 호갱이다. 보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늘 똑같이 결론은 기승전, 보험은 가입하면 손해다. 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자, 그래서 왜 보험을 가입하면 늘 호갱이었는지, 보험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었는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오늘 명쾌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이 오늘 제가 짚어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두셔도 보험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보험의 본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게다가 또 현재 당장 내가 어떤 실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해놓는 부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은행 예적금이나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그렇게 실익이 당장 돌아오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정말 제대로 가입이 되었는지 또는 정확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납 5만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1년이면 납입금이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 20년이면 1200만원이라는 큰 목돈이 들어가게 돼요. 다만 매월 5만원씩 납입을 하기 때문에 목돈이란 개념은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200만원 20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는 통상 어떻게 가입을 했나요? 주변 아는 언니, 친한 동생, 아니면 친인척 누군가의 지인분의 권유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지는 홈쇼핑에서 예쁜 쇼호스트가 아주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이런 혜택이 없고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에 현혹되어서 가입할 때도 있고요. 또는 카드사에서 또는 기타 등등의 이제 판촉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더 이상의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들의 그러한 말들이 현혹되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누구한테 투자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험도 투자예요.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금전들을 투자하는 굉장히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그닥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는 분, 친한 언니, 아는 동생, 친인척 대부분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고 연락이 오던가요? 맞습니다. 보험회사 막 입사를 해서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보험 설계사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익혀가고자 할 때,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단계에서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보험을 해보겠습니다. 공부 중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이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소개를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10년, 20년 내지는 30년 내지는 종신토록 나의 인생을 걸고 가입하는 보험을 막 입사한 지인분한테 믿고 가입을 한다는 것도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요? 하물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보험금인데 단순한 홈쇼핑의 쇼호스트의 말을 듣고 덜컥 가입을 하는 것도
역시나 무모한 선택이겠죠. 게다가 카드사나 기타 판촉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거의 폭포수 마냥 쏟아붓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덜컥 가입하는 것 역시 엄청나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제가 든 비유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천만 원이 들어갈지 3천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가입을 해서 제가 그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그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히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20년 열심히 수천만 원의 돈을 납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보험 청구를 했을 때 이러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회의감이 들겠죠. 자, 그러니 보험은 누군가한테 어떻게 가입을 하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전문가한테, 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언니, 친한 동생, 기타 등등의 지인분들 보험회사 입사를 하시고 나서 과연 얼마나 근무를 하던가요?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았을 겁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이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12개월 뒤, 즉 1년 뒤에 정착률을 보면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번 달 2020년 8월 기준으로 10명의 사원이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2021년 8월 경에는 10명 중에 약 1명 정도가 아직까지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보험회사는 특별한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 원하면 언제든지 입사를 지원하고 또한 간단히 공부를 해서 너무나도 쉽게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은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하는 내용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 한 가족의 전반적인 재테크를 책임지는 굉장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예요. 게다가 또한 꾸준한 관리, 또한 영업 철학도 필요한, 거기다가 보상 지식, 의학 상식, 경제 분야의 지식 등등 제반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진입 문턱이 낮은 만큼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공부가 없이는 절대 이 자리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덜컥 아는 언니, 친한 동생 내지는 친인척한테 가입을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내 보험이 누구의 담당으로 넘어가서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효가 되어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또는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형 보험사의 브랜드를 믿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이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죠. 자, 생명보험 하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종신보험일 겁니다. 종신보험의 기능은 사망보장이죠. 사망보장이라 하면 당연히 나나 혹은 가장이 어떤 외래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다소 보험료가 비싼 점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을 해지하려는 주 목적이다 보니 재테크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손해보험은 어떨까요? 손해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생명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특화된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입원 일당 등등 보상을 강화시킨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은 살아가는 생애 주기 동안에 급격하고 외래적인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등
생명보험보다 다소 특화된 특약들로 사망을 보장하거나 재테크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입되어 있던 상품들이 어떤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종신보험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의 보장성 특약들로 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생명보험이 유리할까, 손해보험이 유리할까, 단순히 상품을 권유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굳이 가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 선택을 해야 될지 제일 큰 라인은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겨우 연금보험 아니면 종신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손해보험에 전혀 진단금이라든가 특히 손해보험의 수술비는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술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실비나 배상 책임, 진단금, 수술비 등등 아무것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신보험을 덜컥 먼저 가입을 하신다든지 연금보험을 우선 가입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살짝 어긋난 가입 순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비교를 한다면 옷을 먼저 다 입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한다라고 비교를 해도 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되짚어보면 현재 나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쉽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 상품에는 비갱신형, 갱신형 상품, 저해지, 무해지 상품 요즘 이렇게 통상 세 가지로 많이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무조건 비싸다더라. 혹은 갱신형은 무조건 갱신 시에 너무 인상폭이 크다 하더라.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은 무조건 손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조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손해다라는 말씀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나이나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의 인생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은 나의 수입 지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갱신형은 무조건 갱신형이어서 인상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 나이에 따라서 요즘은 갱신형 상품도 30년 갱신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갱신폭이 크다 적다로 따지기보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갱신형 상품은 무조건 비싸다라기보다는 현재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대를 고민을 해보면 무조건 비싼 것만도 아니니 또 비갱신형 상품이 비싸다고 외면하기보다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무조건 손해다라는 내용도 정확히 보험을 제대로 유지만 한다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니 나의 연령과 수입 지출, 그 다음에 건강 상황 등등을 따져서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모두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은 가입하실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자.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정확하게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갱신, 비갱신, 저해지, 무해지 상품 선택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인 어떤 좋다, 나쁘다 이해보다는 건강상황, 수입 지출, 나이 등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되지 않는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긴장되고 다소 서툴고 또 긴장도에 따라서 다소 말의 속도도 빨라지고 많이 서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유해 드리고자 했던 이런 정보만큼은 제가 참 고민을 거듭해서 요약을 한 내용이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자주 컨텐츠를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꼭 칭찬의 말씀,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